밤은 깊었고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에 가득한 축축하고 불쾌한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늘에 달빛조차 없어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는 깜빡거리는 낡은 가로등 하나만이 시멘트 바닥에 젖은 자국을 겨우 비추고 있었습니다. 52살 여성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싼 옷을 걸쳤지만 누가 봐도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고, 그들의 발치에는 한 남자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전 남편 상철이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54이라는 나이보다 좋기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초췌한 얼굴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시퍼렇게 멍든 눈가가 선명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두툼한 종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더럽고 축축한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종이 봉투가 터지며 그 안에서 뭉칫돈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미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강철 가면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의 찬 공기보다도 더 싸늘하게 울렸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전부예요. 이걸 받고 그 사람 삶에서 영원히 없어져 주세요. 사내 중 한 명이 허리를 숙여 돈다발 하나를 게으른 몸짓으로 집어들더니 손가락으로 대충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입께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겁니까? 이건 지난 6달치 이자도 겨우 막는 수준입니다. 아직 원금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제발 그냥 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가란 말이야. 하지만 미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외투 주머니 속에서 두 손을 가늘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것을 모두 끌어모아 던진 희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절망감이 차가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란의 눈동자의 골목에 희미하고 위태로운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서서히 사라지듯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미란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나는 이 남자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다시 만난 미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평온했던 그날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밝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어느 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미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꾼 작은 꽃집, 숨결꽃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과 풀의 싱그러운 내음이 감돌았습니다. 미란은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숙련된 손길로 갓 들어온 하얀 장미와 푸른 수국을 엮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그녀의 독립의 증표이자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희망인 25살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진우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로 미라는 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다시는 제 삶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꽃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에 닦으며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시립병원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혹시 한상철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잊고 지냈던,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긴해 두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상철이라는 남자가 심한 탈진과 몸 곳곳의 상처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의 낡은 수첩에 적힌 비상 연락망에 최미란님 성함과 연락처만 유일하게 적혀 있어서요. 미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5해 전에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사이입니다. 번지를 잘못 찾으셨군요. 그녀는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가장한 얼굴과 달리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기로 가득했던 꽃들이 순간 빛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성벽에 과거라는 유령이 희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고 깨끗하게 돌아서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립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나직한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안내받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6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비좁고 답답한 공간, 그곳의 창가 쪽 가장 낡아 보이는 침대에 한 남자가 유령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핏기 없이 하얀 얼굴, 그리고 깊게 팬 주름. 그녀가 기억하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상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다가서는 것을 느꼈는지 상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미란에게 닿자 메마른 그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미란아, 올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것이 그와의 거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란의 침묵이 길어지자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5해 동안의 일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미란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당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장에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것을 만회하려는 욕심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체와 집, 그리고 미란이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모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미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연민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동정이 아니라 배신감에서 비롯된 얼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2개의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애썼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이 한낱 도박꾼의 미천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쓴맛이 배어나왔습니다. 용서. 내가 뭘 용서해야 하지? 내가 밤잠 줄여가며 우리 아들 학비를 버는 동안 당신은 노름판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던지고 있었던 걸 용서하라고.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었어. 상철 씨. 당신은 그냥 한심한 노름꾼이었을 뿐이야. 상철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눈물만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크게 따서 모든 걸 되돌려 놓고 싶었어. 미라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그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병원에서 나갈 때 필요한 돈이야.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이야. 다시는 절대로 내 이름을 어디 가서 입에 올리지 마.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미라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건물 한쪽 구석,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한 사내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의 꽃집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바로 그 사내와 또 다른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가장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손님에게서 느껴지는 설렘이나 호기심 대신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와 같은 서늘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꽃을 구경하는 척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가 참 예쁘네요. 돈을 꽤 잘 벌 것 같은데 당신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손은 황금손이라고. 정작 자기 손은 구멍난 바가지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분을 실수인 척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바닥에는 흙과 깨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때마침 가게에 들른 아들 진우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법학도답게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한 그는 사내들이 사라지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재앙이에요. 자기가 가라앉으면서 우리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갈 거라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보다 더 오래 험한 세상을 살아왔고 법이 언제나 약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전부 알고 있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동안 저 사람들은 내일 아침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땐 어떡할 거니?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책에서 배운 정의와 이성은 현실의 추악한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저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전부 그 사람 때문에요. 어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 모자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질없는 동정심입니까? 아들의 날카로운 말은 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 사이에서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칼날 같은 분노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미라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사은 탓에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성스럽게 닦고 가꾼 투명한 유리창이 온통 시뻘건 페인트로 끔찍하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붉은 액체는 바닥까지 흘러내려 흉측한 자국을 남겼고 가게 문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치이라는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희망의 상징이자 아들과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신성한 공간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이나 동정 같은 무른 감정은 붉은 페인트와 함께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숨지도 돈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뿌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아버리리라.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운영을 위해 아껴두었던 사업 자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문서였습니다. 언젠가 아들 진우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줄 요량으로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미라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네, 시세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담긴 마지막 유산을 파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만들어낸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기로 써야 한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텅 빈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뭉치와 땅을 판 돈이 든 가방, 그리고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며칠 전 가게에 찾아왔던 사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마련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그 돈 전부를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두려움이 아닌 싸움을 앞둔 전사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미라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외투 안감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은 녹음기를, 그리고 옷깃에는 단추 모양으로 위장한 초소형 사진기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바로 상철이 머무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실 단칸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란의 등장에 상철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결의를 읽고는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어요. 이 전쟁은 당신이 시작했으니 내가 어떻게 끝내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겁니다.
상철은 그녀의 말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끼이자 증인으로서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비극의 마지막 장에 함께 서야만 했습니다. 다시 그 어둡고 축축한 골목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내들은 돈 가방을 든 미란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얼마라고 했죠. 당신들이 붙인 말도 안 되는 이자까지 전부 합해서요. 똑똑히 듣고 싶네요.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라도 찾아갈 건가요? 그녀의 도발에 사내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농담하는 것 같아. 당신 아들, 그 똑똑한 법대생 말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채무법의 기본 원리를 몸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작은 기계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미라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돈이 든 종이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 들어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돈을 확인하는 사이 그녀는 상철을 데리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라는 녹음된 내용과 사진 자료의 복사본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서의 익명으로, 다른 하나는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작은 신문사에 제보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보를 흘려 뱀의 굴을 건드려 놓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미라는 페인트 자국을 깨끗이 지워낸 가게 안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법 사채 조직에 대한 내사 착수. 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독이 오른 사내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대낮에 미란의 가게로 난폭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꽃들이 놀라 나뒹굴고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미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할망구, 죽고 싶어. 네가 우리를 경찰에 꼰질렀지. 녹음한 거 당장 내놔. 우두머리 사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화해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게를 찾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든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얼굴로 사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게 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입니다. 늦었어요. 원본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지금 이 화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자, 웃어보시죠.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미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게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경찰에 연락해 두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알던 연약하고 감성적인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변호사보다도 냉철하고 용감한 전략가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가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상철은 도박 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은 끝에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아주 적은 돈이지만 명리에 빚이라며 꼬박꼬박 미란에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진우는 그날 이후 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지식이 현실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깨닫고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자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라는 새로 단장한 가게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용기가 우리를 지켰어요. 어머니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은 중요하단다, 아들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도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는 강한 마음이야.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